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 부정선거는요, 1960년 제4대 그리고 제5대 부통령 선거,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당시 이승만이 소속되어 있던 자유당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미 이 당시 1960년이면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80세가 넘은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이제 80세, 이 당시에 1960년대 80대면 굉장히 이제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언제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을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유당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냐면, 만약에 이제 4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되냐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 자리도 어떤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자유당 소속의 사람을 앉혀야겠죠. 이승만의 후계자를 미리 부통령 자리에 앉혀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시 이제 자유당 후보였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뤄지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지금 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이 자유당을 여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여당이 아닌 그 외의 당들을 야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승만에 대항하는 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를 막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깽판 놓고, 아니면 이제 학생들을 이용하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야 됐어요. 뭐 토요일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는 학교를 쉬는,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그 일요일에 학교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 학교에 가야 되냐 했더니 뭐 토끼 사냥을 한다, 뭐 체육대회를 한다, 뭐 소풍을 간다, 뭐 보물찾기를 한다 하면서 학생들을 학교로 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 목적은 그 일요일에 뭐 시내에서 있는 그 야당 후보 대통령 선거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얘가 인기가 좋은가 보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니까 학생들이 거기 가지 못하게 하도록 이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표 당일엔요,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가 이뤄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선거 앞으로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투표할 때 혼자서 이제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 칸에 혼자 들어가서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접어서 내잖아요. 비밀 투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 3명 또는 5명이 같이 들어가. 그리고 서로 감시하는 거야. 이승만이랑 이기붕을 찍는지 안 찍는지 감시를 하고요. 거기다가 사할 사전 투표를 합니다. 사할 사전 투표는 이제 미리 그 투표함에다가 40%의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은 표를 미리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개봉을 하면은 한 10%만 지지를 받아도 과반수 이상이니까 무조건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요. 아니면 나중에는 투표함을 아예 바꿔치거나 투표 용지를 빼돌리거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불과 한 60년 전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각지에서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마산에서 일어난 이 시위에 경찰이 발포로 대응을 합니다. 과잉 진압을 한 거죠. 경찰이면 이제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민중의 지팡이인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총을 쏜 겁니다. 여기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요.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들끓게 되죠. 그래서 이 부정투표를 지시했다고 알려진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당연히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이 당선이 되었죠.
자,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이승만의 정권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3.15 마산 시위 당시에 이 시위에 참가한다고 나서서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못한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김주열 열사였습니다. 당시 실종됐던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누가 봐도 이 시신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시신의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루탄은 여러분 최루가스를 품고 있는 이제 수류탄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터지면 뭐 폭발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최루가스를 마시면 사람이 정말 눈이 맵고 콧물이 나고 그래서 이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바닥이나 공중에 쏴서 최루가스를 터뜨리는 게 이 최루탄의 목적인데요. 김주열의 시신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다는 것은 이 최루탄을 쏜 경찰이 정확히 김주열을 조준해서 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되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거리에 나선 학생에게 그 학생을 지켜야 되는 경찰이 그리고 공권력이 학생에게 폭력으로 응대를 한 겁니다. 결국 마산에서 또다시 시작된 이 시위는요.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고요.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작해서 가두 시위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 학생들이 나선 거리에 정치 깡패들이 등장을 해요. 저마다 야구 배트며 강목이며 이런 걸 무장한 어른들이 나타나서 학생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잡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의 희생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 언니 오빠들이 끌려가는 걸 본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 수만 명이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경찰이 총을 쏘게 되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이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이날을 이제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요,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정말 위협적인 수단까지 사용을 해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부통령이었던 장면이 이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임을 표명하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아직 그 이기붕의 지금 3.15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기붕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죠. 여기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장면이 이제 사임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기붕 부통령직에 당선됐던 이기붕이 나도 그러면 이제 사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유당 총재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국민들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 자리에서 독재를 끝내라. 독재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4월 25일엔요. 전국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대학 교수라고 하면 사회에서 최엘리트층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이 배우고 사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 거야. 그 말은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와 대학 교수들이 저럴 정도면 대체 이승만이 얼마나 잘못한 걸까라고 이제 피부로 정말 와닿겠죠. 결국 4월 26일 피해 화요일이 있었던 일주일 후에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결국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었죠.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리고 이미 배웠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최근에 2016년에 있었던 촛불항쟁까지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자 국회에서는요, 빠르게 이제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승만의 하야와 내각 책임제로 정부 구성을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3차 개헌이었어요. 자, 내각 책임제가 뭔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중에서 많이 뽑힌 정당이 있을 거 아니야. 뭐 A당, B당, C당이 있으면 A당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뽑혔다. 그러면 A당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국회가 정치를 주도하는 이런 체제를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옆 나라인 일본이라든지 영국이 그 천황과 여왕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뉴스에서 정치에서 더 많이 만나는 것은 영국 총리나 이제 일본 총리를 더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체제도 우리가 한때는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선거에서 당시 이제 민주당, 이제 자유당의 시대는 끝났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장면이 국무총리에 이제 선출이 되고 4대 대통령 윤보선 그리고 국무총리 장면이라고 해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장면 내각이 이제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4.19 혁명 직후에 사람들은요, 민주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이 민주화에 반대하는 독재 정치를 했고요. 평화 통일에 반대되는 반공 그리고 무력 통일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시대는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요. 교원 노조가 결성이 되기도 하고요. 뭐 농민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요구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자유로운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남북 학생회담을 북한에 직접 제안을 합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들이 지금은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미래에 우리가 이끌어갈 사회는 평화적인 통일이 된 사회여야 되겠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5월 20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남북 학생회담은 개최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으로 장면 내각이 실제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4.19 혁명의 정신이 끊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